광양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이 시작된 첫날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해남군의 지역 상품권 판매액이 출시 1년 만에 5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용도로 쓰이면서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이 한창인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마한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금동관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나주와 영암 일대의 최고 권력자가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사료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유입과 관련된 지자체별 공모 사업에 사업비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시가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광양 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게 됐는데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중마동의 한 아파트 사무실 앞입니다. 오후 1시를 지나면서 상가 입구부터 뒤편까지 긴 줄이 세워졌습니다. 광양시가 전체 시민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연령 제한이나 소득 제한 없이 시민 15만 2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지급액은 20만 원씩 카드로 된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긴급 재난생활비가 지원되자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식구 5명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거의 한 50만 원 갖다가 가까이 썼어요.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났어요, 마스크 때문에. 근데 이걸 준다니까 그나마 그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부식비라든지 안 그러면 필요한 애기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자부심도 있고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급받은 상품권 카드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만 아니라면 광양 지역에서 어디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앞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등 사용처도 다양합니다. 사용기간도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하고 싶을 때 적절히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긴급 재난생활비를 전체 시민에게 지급하면서 위축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손해가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나 자영업자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생활비 20만 원을 지급한 광양시. 광양시 긴급 재난생활비는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2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신청자가 23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23만여 가구로 32만 가구 대비 72%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총선 업무 수행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시책 사업 등으로 지자체 업무 부담이 과중돼 선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군청, 방문 접수는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신청 대상 가구의 지급 결정 권한을 부서에 부여하는 등 강진군의 사례를 지자체에 공유해 지자체의 지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또 대상자 선정과 상품권 지급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고 상품권 확보 등을 추진해 긴급 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23일부터 공공요금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목포시는 긴급지원자금 36억 600만 원을 들여 매달 10만 원씩 3개월간 목포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종사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건설, 운송업이 해당됩니다. 지원 사업은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 1,500여 명에게도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해남군이 발행하는 상품권이 출시 1년 만에 5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 이곳에서는 지역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최소 10%가량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저희는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상품권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저희 주위에서도 많이들 하시는데 상품권 때문에 오히려 침체됐던 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좀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해남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150억 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 상품권은 8개월 만인 지난 연말 기준 149억 원을 판매해 전라남도 내에서 최단기간 최대 판매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4월 현재까지 381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총 530억 원이 판매된 것. 특히 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액도 늘면서 지역 상권도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역 가맹점은 올해 2,770곳으로 확대돼 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또 전국 최초로 지급한 농민수당을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경제 선순환 구조도 구축했습니다. 정책 발행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지금 하려고 있는 상품권들이 지역 전반에 거쳐서 통용되고 있어. 현금 통용되는 양보다는 상품권의 통용등이 극대화되고 있어. 아마 상품권이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로서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3월 18일부터 해남사랑 상품권 3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국비 8%를 지원받아 10% 할인 판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에 해당분 300억 원 중 200억 원은 이미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추가로 5월에 400억 원, 6월에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 해남사랑 상품권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순천시가 순천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합니다. 순천시는 당초 지난달 16일부터 30억 원 한정으로 특별 할인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6월 말까지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까지 이미 발행된 30억 원을 포함해서 지난 20일 전후로 20억 원, 5월에는 40억 원, 6월 30억 원을 추가 발행해 120억 원 상당액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순천사랑 상품권은 순천농협은행과 원해농협, 축협, 낙농협 등 48곳에서 판매하며 개인이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한 달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암 내동리 쌍무덤에서 마한시대 금동관 조각이 출토됐습니다. 지난해 발견된 조각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손바닥만한 크기의 조각이 발견되면서 국내외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내동리 쌍무덤입니다. 삼한시대 호남 지역에서 위세를 떨쳤던 마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무덤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쌍무덤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금동관 조각이 출토됐습니다. 금동관은 지난해 7월 발견된 금동관 유리구슬 장식의 일부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동관은 동그란 앞쪽과 양쪽에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을 세운 형태로 줄기 위에 커다란 꽃봉오리를 만들고 좌우에 2개의 꽃봉오리가 비스듬하게 배치됐습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형태가 매우 비슷한 점에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 세력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쌍무덤 주인의 지위가 당시 전남 지역 고대 마한 사회의 최고 권력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영암 시종에서 나온 금동관도 역시 신촌리의 버금가는 신촌리 이렇게 반남으로 구분되는 반남 세력보다도 이 내동리 쌍무덤의 이 내동리 시종 지역에서도 상당한 많은 권력을 이렇게 형성했던 집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쾌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나주 신촌리 금동관 출토 이후 마한시대 금동관으로는 100여 년 만에 처음 출토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되는 동물 모양 토기 등이 무덤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어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국내외 학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학자가 파지는 못했지만 일인학자에 의해서 한 100여 년 전에 신촌리 고분에서 유일하게 이 마한 지역에서 금동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금동관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신촌리하고 동일한 마치 흡사 일란성 쌍루이 같은 유물이 나온 것은 이번에 발굴된 내동리 쌍무덤 금동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호 석실과 주변부에 대한 발굴 조사 이후 지난해 7월 금동관 조각 등이 발견되고 최근 또 다른 조각이 추가로 발견된 상황. 최근까지 70% 정도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가장 중요한 1호 석실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인구 늘리기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청년 세대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위해 빈집과 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해 취업과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450명의 청년 세대 유입과 정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강진 도시재생과 연계한 커뮤니티 지원 사업, 진도 청년 어부식당 등 창업 지원, 광양 청년 취업 지원 올인원 시스템 운영과 청년 프리마켓 어울림 장터 운영 등입니다. 영농 태양광 재배 실증 사업에 전남 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사업에 순천과 나주, 보성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이 오이와 딸기 2개 품목에 대해 순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나주 배와 포도, 보성 녹차 등 3개 품목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접합한 품목 발굴과 재배 방법 등의 실증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태양광 설치비에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무안 황토 갯벌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안신 단계가 아니며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기 위해 축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축제 개최가 적절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은 갯벌축제 예산 5억 원을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편성하고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위기 상황 극복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코로나19로 꽃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수국 900송이를 구매해 각 사무실마다 전달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앞으로 직원들의 승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꽃을 선물하는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호남권 대학 교수와 총학생회가 방사관 가속기 호남 유치를 지지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호남권 대학 교수, 총학생회 등이 지난 21일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구시설이 마련되면 전북대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과 목포대 등 공동 연구를 통한 다양한 연계 협력으로 지역의 연구 역량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주 혁신도시가 안정적인 지반과 넓은 부지, 풍부한 인적 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와 자매 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도시들이 계속해서 구호물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다롄시와 샤먼시, 선전시, 잉커우시 등 중국 자매 우호도시들이 마스크와 방호복, 의료장갑 등 구호물품을 보내온 데 이어서 푸저우시에서도 일반 의료용 마스크 2만 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푸저우시도 마스크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선뜻 마스크를 보내와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푸저우시에서 보내온 마스크는 지난 20일 광양에 도착했으며 시민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22일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여파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만큼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해마다 2천여 명이 넘게 산재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 방안과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 부잔교 등 파손시설물 정비에 나섭니다. 목포해수청은 목포항 등 주요 항만시설물 97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목포항 용당부두 전기조명시설 등 3곳을 보수하고 북항부두 부잔교 등 22곳에 대해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을 거쳐 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목포항 항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를 통해 인명과 시설물 피해 등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도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향토산업과 6차 산업 등 다양한 지역 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완도군은 완도 우리음식연구회와 완도 농수산물협동조합, 지역특산물 장목반 등 민간 조직을 통해 선푸드 상품화와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유자와 비파, 감귤과 황칠, 전복과 광어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자원과 윤선도 유적지, 청산도 등 관광지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하늘은 쾌청하겠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아침 기온 6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까지 최고 4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전남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2도 내외로 낮아 서리가 내리고 저온 현상이 지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